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요즘 들이나 공원 잔디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들 중에 노란 민들레꽃이 있습니다. 발표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흔히 백성들의 풀, 민초로 비유되는 식물인데요. 보기엔 여리고 약해 보이지만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와 행복. 네, 우리도 민들레처럼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로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어지럼증의 질환인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메니에르는 사람 이름인데요. 1861년 프랑스 의사 선생님인 메니에르에 의해 기술되었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 병은 이제 어지럼증인데요. 그때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청력저하도 나타나게 되면서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거나 이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타게 되면 귀가 멍멍해지는 뭔가 충만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 메니에르 병이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귀에 또 충만감이 느껴지면서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급성의 현기증, 어지럼증을 말을 하기 때문에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메니에르 병은 왜 발병을 하게 되나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생리와 병리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메니에르 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메니에르 이렇게 증후군으로 이렇게 병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귀 안에는 귀의 구조를 보면 이제 바깥쪽 귀와 우리 고막 안쪽을 봤을 때 내측 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귀 안에는 또 뼈가 있고요. 이 또 뼈 안에는 림프액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수분기가 있게 됩니다. 이 림프액 자체가 부어 있을 때 그러면서 귀에 압박감, 충만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림프가 붓는 원인이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1차적으로는 귀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자면 전체적으로 몸이 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귀 안에 림프가 붓는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짠기를, 소금기를 좀 많이 염분 섭취를 하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염분 섭취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림프가 이제 붓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림프가 붓는다는 것은 몸 안에서 수분이 정체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분이 정체가 잘 안 되고 잘 빠져나가려면 대표적인 게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좀 평소에 시원치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원인이냐면 귀 쪽에 평상시 때 이제 이명일 좀 잘 가지고 있는 분, 그 다음에 귀에 충만감이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높은데 갑자기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멍멍한 느낌이 바로 건강한 분은 비행기에 어느 정도 타고 바로 적응이 되면 귀가 정상적으로 청력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귀가 멍멍해서 좀 오래 가거나 또 비행기를 타고 내렸어도 귀가 고막이 좀 찢어지는 느낌이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선천적으로 청력, 귀 쪽에 림프 쪽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메니에르병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철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력 자체와 균형을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한방은 이 경우를 이제 소양, 담, 콩팥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요. 림프, 기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몸에 저류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피곤하면 잘 붓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때 짠 음식을 먹으면 잘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피곤해도 붓고, 그 다음에 짠 음식을 좀 많이 먹어도 붓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허증, 실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좀 잘 붓는 사람들, 그래서 과로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좀 짠 음식을 먹었을 때도 자고 일어나면 잘 붓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보다는 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잘 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피곤했을 때 소변이 잘 안 나가서 대사의 기능이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 원인이 메니에르병, 어지럼증이 잘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은 어지럼증도 유발을 하지만 이게 귀라는 기관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귀에서 이제 평형 감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속귀는 그래서 이 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눈으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천정을 본다 그러면 천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느껴지고 벽을 보면 벽이 둥글둥글 돌아가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보는 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귀에서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이외에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귀에 이제 충만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심 증상인데요. 속이 미식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기 전에 반드시 속이 좀 울렁울렁하고 미식미식 하다가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메니에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증상과 함께 뭔가 귀가 멍멍하거나 충만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력이 귀가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귀도 좀 잘 안 들리는 느낌이 있게 되는데 이 귀 자체도 한쪽 귀에서 오다가 이 병이 오래되면 양쪽 귀로 같이 번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 앞쪽, 귀 안에 림프, 수분기가
부종되어 붓기 때문에요. 머리가 좀 아픈 분도 있고 눈이 침침해지는 분도 있고 뒷목이나 어깨 쪽이 좀 뻐근하면서 아픈 분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증상은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요. 미식거리는 울림 증상, 그 다음에 토할 것 같은 증상,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소화불량, 미식거림, 토할 것 같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에서 뭔가 멍멍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난청 증상.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감이 클 것 같은데 그럼 메니에르 병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게 되나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귀 안에 있는 림프액, 수분기가 이제 붓기 때문에요. 귀 안에서 이제 대사 기능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귀 안에 결국 표시는 우리 몸에 이제 대사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게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이 특히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방광염이 걸리시는 분이 있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변을 가서 보려고 하는데 소변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뭐냐면 콩팥에서 소변을 만드는데 이 힘 자체가 떨어졌을 때 소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귀는 콩팥이 주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 좀 간간히 제가 이제 물어볼 때 음식이 좀 간간하지 않고 좀 담백해도 잘 드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음식이 좀 담백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음식이 먹히지가 않고 약간 소금기가 있어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니에르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저염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저염식을 할 때도 최소한 4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혈구가 살아있는 기간이 약 120일 정도 되기 때문에요. 4개월 정도는 저염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변의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소변에서 원활하지 않으면 또 땀으로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성분들이 이제 방광염이 걸리시거나 남성분들이 소변이 좀 시원치 않을 때 제가 조금 땀나는 운동을 하는 게 땀을 빼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이제 대사 기능, 한방에서는 양기의 운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기의 운화 기능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질적으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기 쪽하고 스트레스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 좀 귀가 멍멍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메니에르병이 오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는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화가 올라오게 되겠죠. 화가 올라오게 되는 것을 한방에서는 이제 화라고도 하고 이제 풍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풍이 들어가게 되면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귀 안에 림프액이 부풀어 있을 때 수분기 자체가 있어서 부풀기도 하지만 한방에서는 그것을 맥으로 판단을 하고요. 맥 자체가 맥관이 빵빵히 이렇게 부어 있을 때 풍으로 보기 때문에 이 풍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땀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이 있고 맥관을 눌렀을 때 맥관이 빵빵하게 부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평상시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메니에르병이 오시는 분들은 꼭 땀나는 운동을 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사우나를 해서 땀을 조금 빼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맥관이 약한 사람은 땀을 뺐을 때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맥관을 보고 허증이냐 실증이냐 그래서 부맥이냐 침맥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말씀해주신 부맥과 그리고 예. 치맥이냐가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해서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실증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나요? 예, 실증은 일반적으로는 이분들은 평상시 때 귀에 이제 난청이라든지 청력이 귀에서 이명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맥관을 눌렀을 때도요, 맥관이 빵빵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의 얼굴색도 좋고요. 평상시에 이제 지병이 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짠 음식을 좀 많이 섭취를 하고 저녁 때 식사를 과식을 하면서 네. 몸에서 순화 대사 기능이 잘 안 되면서요, 소변이 시원치가 않게 되고 몸 안에 염분이 쌓이면서 귀 쪽으로 해서 림프에게 이제 부종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치료가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치료가 한 달 이내에 끝나시는 분들이고, 평상시 때 이제 스트레스 받았거나 화났거나 과로했을 때 오기 때문에요, 이제 이것만 주의를 하면 이런 분들은 치료가 바로 되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복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허증은 좀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허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부터 이제 지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지병을 가지고 있고요. 평상시에 이제 맥관을 눌렀을 때 맥관이 힘이 없고 음식을 잘 먹는데 이제 에너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또 과다한 이제 출혈을 있거나 평상시 때 이제 과거에 이제 위장을 절제를 해서 음식 섭취량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요, 설사를 좀 자주 하면서 대장 기능뿐만이 아니라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요, 평상시 때 이제 소변이 시원치 않고 또 소변을 참을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젊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 기혈이 약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평상시 때도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귀가 멍멍하고, 평상시 때 이제 좀 피곤하면 좀 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평상시 때 이제 기력이 좀 회복이 되면요, 청력도 이제 좋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어지럼 증상도 이런 분들은 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어지러운 것 같다가 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증상이, 허증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메니에르 병으로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도 한 60% 되지만요, 한 40% 정도는 귀에 실질적으로 레이더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림프액 자체가 크게 이제 부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은 그래서 속이 평상시에도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귀가 좀 멍멍하고 난청 증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크게 문제는 안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가는 게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요, 평상시 때 이제 자기의 청력이 좀 좋았다, 좀 피곤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평상시 때 이제 이명 증상이 조금 나타나시는 분들, 평상시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메니에르 병보다 이렇게 메니에르 이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치료를 해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때 이제 이명이라든지 좀 난청 증상, 그 다음에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나타날 때는 어지럼증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평상시 때도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 현기증이 난다 이랬을 때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을 때 철분은 부족하지 않은데 어지러움 증상이 자주 나타나시면서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 또 심해지면 메니에르 병이 오기가 쉬우신 이제 허증인 환자분들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메니에르 병과 메니에르 증후군이 다른 건가요? 이제 메니에르 이제 병은 실질적으로 아까 내 림프에, 귀 안에
림프가 좀 붓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치 않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메니에르라는 프랑스 의사 선생님이 그 병명을 붙였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생리병리 기전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우 할 때도 팔꿈치가 아픈데 이 경우는 이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팔꿈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아프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우라고 했지 실질적인 어떤 병의 원인에 의해서 생리병리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메니에르 증후군하고 메니에르 병은 거의 같은 의미로 받으시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메니에르 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분의 이제 병력이라든지 뭔가 귀에 충만감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예, 평상시 때 이제 소변이 좀 잘 나가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은 이제 염분 섭취도 많이 안 하고 붓기도 별로 없는데 증상이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 귀에 충만감이 있고 난청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식거리는 증상이 똑같이 나타났을 때 이제 어지럼증, 예, 메니에르 이렇게 증후군으로 달고 예, 병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메니에르 병을 치료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71세 남성분인데요. 이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요. 속도 미식거리고 귀에서 뭔가 충만감이 있고 멍멍한 느낌이 이게 발견된 지가 한 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분의 맥관을 눌렀을 때는요. 맥관에 아주 힘이 없었고 또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요. 이분은 이제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또 3분의 1 정도를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메니에르 증후군이 오기 전에 5년 전 그 전부터도요. 이분은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도 좀 미식거리고 그 다음에 이명 증상은 한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귀 증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분은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요. 또 맥관을 눌렀을 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비위를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귀라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콩팥에서 예,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비위 쪽과 콩팥을 보호하는 약을 한 달 정도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어도 이분은 이제 허증이었기 때문에 맥관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뒤로 이제 4개월 정도 더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또 이석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메니에르 병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예. 두 질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예, 근데 이 이석증도 메니에르 병도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귀 쪽에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이석증은 예, 귀에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귀 안에 예, 내 림프의 안쪽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돌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반고리관 쪽으로 나와가지고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어지럼증이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석증은 고개를 움직이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어지럼증이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석증은 순간적으로 어지럽다가 조용히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바로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메니에르 증후군은 머리를 움직여도 고개를 가만히 있어도 이 어지럼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 이석증은 예,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귀 이석을 원래 위치대로 이제 잡아주면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 이석을 원래 위치로 잡아놨어도 예, 이게 다시 나오게 되면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은 한방에서 이제 담화, 화가 올라가게 되면요. 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이석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양상화라고 해서 이제 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네. 이 풍에 의해서 이석이 온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메니에르는 예, 체질적인 요인, 콩팥이라든지 원기라든지 스트레스 이거와 같이 겸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메니에르 병도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나 울화 이런 것에 의해서도 많이 발병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기가 울체가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수분 대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의학 동의보감의 머리에 문에 보면 기훈이라는 병명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에 가래가 끼고 몸 안에 이제 담음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메니에르병하고 증상이 똑같은데요. 속이 미식거리고 귀에서 이명이나 충만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나는데 이 기훈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요.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면 평상시 때 손이 좀 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이 약해서 같이 오기 때문에 어지럼증하고 손 떨리는 증상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내 림프액이 붓는 경우도 풍으로 보지만 손이 떨리는 경우도 이렇게 풍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장이 평상시에 좀 약하고 거기다 좀 긴장했을 때 손 떨린다 이제 이런 분들이 파킨슨병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가면 파킨슨병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기운으로 보고 심장을 치료하면 어지럼증도 이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떨림도 치료된 사례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논문에서도 그런 보고 사례가 여러 사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스트레스는 예.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정말 또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스트레스가 원인이어서 발병한 메니에르병 치료 사례가 그럼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방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제 내상하고 을감으로 병을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내상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예, 이분은 이제 56세 여성분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요. 예, 평상시 때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얼굴로 열이 올라오고 다리는 차가운 상열 하한 체질이었고요. 예, 지금 이 메니에르병이 발견된 지가 이제 2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평상시 때는 어지럼증이 전혀 없는데요.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표출을 했을 때 네. 소리를 언성을 높였거나 이랬을 때는 혈압도 올라가면서요.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서 귀에서 이명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지럼증과 이명 증상은 나타나는데 속에 미식거린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맥관을 눌렀을 때요. 좌측 이제 심장하고 간장맥, 맥관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평상시 때도 이제 열이 평상시 때 상부로 잘 올라오시는 분들을 제가 문진을 할 때 이렇게 맥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한 모금 했을 때 얼굴이 바로 빨개지는 분이 있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빨개지는데 이제 남성분들 중에도 바로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화를 내도 귀나 머리 쪽으로 상부로 충만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쪽으로 오는데 그 전에 전조 증상이 항상 소변이 시원치 안 나가게 됩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고 수분 대사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귀 쪽에 이제 내 림프에게 이제 부종기가 오면서 귀가 멍멍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모든 병에 앞서서 대소변 분리를 먼저 치료를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분은 메니에르병으로 왔지만 당연히 수분 대사가 잘 되어야 돼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면 어지럼증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해서요.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간장에 이제 심장에 이제 화를 꺼주는 약을 써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예. 네, 박사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메니에르병이 좀 치료가 장기간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치료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경우 어떻게 좀 해야 하나요? 예, 이때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좀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주로 귀 치료를 하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귀에서 이제 평형 감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또 내 림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쪽을 귀를 치료했는데 안 되는 경우거든요. 예, 이때는 당연히 이제 오장육부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평상시 때 소화장애가 있는지, 예,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때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받아서요. 우리가 삶 자체는 당연히 스트레스에 이제 연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평상시 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하고, 예, 그 다음에 누구나 살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걸 절제해 주는 게 간장하고 담낭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때, 예, 메니에르병을 귀를 치료했는데 잘 안 된다. 예, 이랬을 때는 콩팥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 내 림프액 낭에요, 이 신장이 이제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도록 자극하는 물질이 이제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말은 콩팥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고 소변량을 조절을 해주는데요. 이게 귀 안에도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동의보감에서 귀는 콩팥이 이제 주관한다는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 귀 치료를 해서 메니에르병이 잘 잡히지 않았을 때는 콩팥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예, 그 다음에 심장을 같이 꼭 보아서 치료를 해주시면 이 메니에르병은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네. 끝으로 메니에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예. 좀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수분 대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면 붓게 되겠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저염분 식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 물을 조금 더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치 않았을 때는요, 이거는 병이 오려고 하는 전조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광염이나 방광은 아니어도 진찰을 문진을 해서 항상 먼저 묻는 것이 대변이 좀 시원하게 잘 나갑니까? 소변이 좀 시원하게 잘 나갑니까? 그러면 한 3년 전부터 나는 평생을 살면서 좀 소변이 좀 시원치 않았어, 대변이 시원치 않았어, 이런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찌꺼기가 배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찌꺼기가 배설이 되는 게 소변하고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메니에르병은 당연히 소변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대변도 부부관계로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때 대변 소변이 시원치가 않다 그러면 이 병을 반드시 먼저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는데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메니에르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엉겅퀴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 엉겅퀴는 특히 간에 좋은데요. 예, 서양에서는 이제 밀크 시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이노드 성분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요. 체내에 흡수된 이제 알코올을 분해해서요. 몸 밖으로 제거하고요. 지방간을 개선을 하고 특히 간을 해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 때 이제 약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엉겅퀴차를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또 이 엉겅퀴는 성질은 약간 참였지만요, 수족냉증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혈을 풀어주고요.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요.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어디 부딪혔을 때 멍이 잘 드는 것을 치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성의 스태미너에도 도움을 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엉겅퀴는 남성의 이제 자양 강장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엉겅퀴는 플라보이노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예, 간은 근을 주관을 하고요. 예, 근은 남성의 이제 양기를 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남성들의 이제 자양 강장의 효과가 좋고 특히 여성분들의 평소에 이제 생리통이 있거나 네. 여성분들이 어디 다녔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리라든지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혈이 잘 생기는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 엉겅퀴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평상시 때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있거나 소음인 체질인 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차로 마시고요. 좀 적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소양인 체질이나 열이 많고 위장 기능이 튼튼한 사람은 많이 섭취하고 또 약간 시원하게 복용을 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엉겅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58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 56. 네. 네, 그리고 네, 나이가 어떻게? 나이는 50둘이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아, 제가 음식을 먹으면 예, 이렇게 뭐 속이 좀 이렇게 갑갑하면서 잘 체하기도 하고 예. 어깨, 양쪽 어깨가 좀 많이 뭉치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도 다녀봤는데 예. 침도 맞고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 이게 역류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먹고 나면 돌아서면 속이 예. 갑갑하면서 역류가 돼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자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박사님 이제 약재 같은 걸 어떻게 네. 이렇게 해가 먹으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역류성 소화장애 증상이 나타난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자주 계속 꾸준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침 맞고 이렇게 좀 약국에서 약을 좀 이렇게 병원 가서 약을 좀 타먹고 이러면 좀 괜찮았다가 또 아플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자주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꼴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속이 많이 갑갑하고 예,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만 예, 등줄기도 아프고 예, 이제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고리를 해갖고 속이 많이 갑갑해요. 예. 이때 이제 음식을 조금 더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음식은 많이 안 드셨는데도 신경 쓰면 소화가 좀 더 안 되시는 분이 있고요. 본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먹고 이러면 이제 숨을 못 쉴 것 같고요. 제가 예. 느낌에 예, 그런 것도
안 먹었을 때는 조금 이제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면 조금 괜찮고요. 예,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도 이제 좀 적게 먹으면 예, 소화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네네. 예. 현재 쉬운 둘인데 생리는 폐경이 되셨습니까? 아, 지금 이번에 예. 2월에 나오고 안 나와가지고 예. 한번 제가 병원에다가 지금 내원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예. 아직까지 완 폐경기는 없고요. 저기 이제 폐경문에 들어섰다고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생리는 지금 안 하는데 그 네네. 생리 올 전조 증상은 나타나십니까? 가슴 쪽으로? 예예.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체질은 안 받아봤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수술은 이제 뭐 아기 예. 그 제왕절개만 예. 하고.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위장 소화장애가 있고 역류했을 때 이제 조금만 신경 써도 음식을 적게 먹고 좀 신경 써도 소화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 그래도 소화는 좀 괜찮다고 역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위장에서 음식을 소마해서 밑으로 이제 십이장을 통해서 예, 소장, 대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장에서 이제 하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네, 향부자, 예, 감초. 감초, 예, 대추. 예, 대추요. 백추요, 대추. 대추, 예, 예. 네네, 예, 그 다음에 백출. 백출, 예, 그거를 그 5g씩 각각 넣으셔서요. 네, 예, 그 다음에 종이컵 물량으로 종이컵 4컵 정도 물을 넣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그게 종이컵 이제 3분의 2 정도 물 나오게 달이셔가지고요. 예, 그걸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역류성 식도염 소화장애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위장 기능이 원래 좀 약하기 때문에요.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지금은 1m 67 정도 됩니다. 네, 몸무게는 52kg에서 48kg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네. 예. 네, 그리고 네. 또 뭔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78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집 나이로는 79세고. 네, 지금 제 옆에 네. 최진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아, 물어보세요. 그러세요? 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하게 되어서. 예, 우리 예. 의사 선생님께서는 체질을 믿습니까요? 아, 예, 체질은 조금씩 예,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선 제 체질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의원을 가서 물어보면은 예. 가지각색으로 얘기를 해서 예, 믿음이 안 가서 내나 그 소음인약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또 예. 어디 가보면 또 소양이라고 예, 그렇게 각기 다르게 얘기해서 예. 오늘 선생님한테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을랑가 모르겠고요. 예, 말씀하세요. 우선은 제가 18세, 19세 그 무렵부터 예, 열이 얼굴로 올라와서 눈을 제대로 못 떴어요. 예, 그리고 약간 어지러지하고 예,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고 예,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책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질 못했고 그걸 예.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23살 때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예, 대학을 다니라고 서울 올라갔는데
밥만 먹고 나면 그렇게 설사를 했어요. 예. 그 방학에서 내려오면은 또 시선들이 났고, 예. 이러기를 한 4년간 설사만 하고 겨우 졸업보고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몸이 그때부터 조금 많이 안 좋아졌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지금 현재 이런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예. 40대 후반부터 조금씩 보이더니 예.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심해져 갖고요. 예. 콧날개 양쪽으로 해서 예. 얼굴게 생겨갖고는 나중에 딱지가 찌고 예. 이렇게 세수할 때 이거 긁어내야지 그럼 넘이 볼 때 흉하게 생길 정도로. 예. 그래서 병원에 피부과 갔더니 약을 주는데 약을 바르면 그때는 깨끗해요. 예. 그러다 며칠 한 3일 있으면 도로 생기고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증세는 심해진다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것이 제일로 고민이고요. 예. 그 다음에 피부도 건조하고 입도 마르고 그래요. 예. 입맛도 제대로 모르겠고요. 예. 지금은 또 전립선 비대 때문에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예. 예, 이 점이 제일로 저한테 어려움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 눈으로 이렇게 석 한번 살펴보면 예. 당기는 것이 있고 예. 당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그 억지로 먹으면 이제 반드시 화장실 가야 돼요. 예. 지금 그런 거 음식을 조심하는 건 갔다 오면 음식거 나와서 그냥 오시다가 찔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저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체질은 예. 예. 지금 그리고 예.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예. 머리에 비듬도 심하고 예. 피부에 여러 가지 각질이 많이 떨어져 갖고 예. 면목에 상당히 미안해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 그 현재 그러면 먹고 있는 약이 전립선 비대증 약만 복용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만 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육미지방탕이든가 예. 과립으로 나온 것을 먹어보면 그 뱃속이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대변도 좋고 예. 그것을 조금 가끔 한 번씩 먹어요. 예.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육미지황탕이 이제 과립으로 든 게 있거든요. 이제 이걸 드셨을 네. 때 이제 소화가 좀 괜찮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숙지황이 들어가 있어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약재거든요. 예, 근데 네. 지금 어르신은 이제 이 약이 드셨을 때 이제 변도 좀 잘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속도 괜찮다고 이랬을 때는 이제 콩팥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예. 아하, 예. 콩팥 기능이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콩팥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립선 쪽은 예, 얼굴 쪽으로 이제 피부 쪽이 건조하면 이제 심장에서 피부 쪽으로 영양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예, 심장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예. 예, 예. 병원에서 그 심장을 예, 손목이 골절이 되어서 예, 제가 입원을 했었거든요. 예, 처음에 쇠를 박을 때 한번 수술하고 그 뒤에 한 9개월인가 지나서 또 뺨이라고 이제 하고 2번 수술을 했는데 예, 아, 네, 선생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박사님 예, 예.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심장을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는데 예, 예. 심장에서 피가 양쪽으로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무슨 말씀인가 근데- 알겠습니다. 예. 예, 어르신.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어르신 그 그래요. 예, 피부는 이제 제가 이게 방송이라 직접 그 피부 상황은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예. 일단 심장에서 피부 쪽으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판막이 잘 닫히지를 않고 피가 좀 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예, 맞아요. 심장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아, 이때 그래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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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자유. 예, 연자육,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숙지황. 숙지황, 예, 대추. 백, 대추요, 대추. 배추, 먹는 예. 배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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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배추. 그걸 각 6g씩 넣으셔서요.
예. 예, 종이컵으로 예, 4컵 정도, 예, 그게 한 400cc 정도 되시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100cc 정도 종이컵 한 3분의 2컵 나오게 달이셔서 예, 아침 예. 저녁으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일단 그 예. 심장 쪽에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아, 피부 그래요? 쪽은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직접 가서 어르신 예. 그 얼굴이나 피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전화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